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19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보수가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나오죠.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해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근데 이번 주택 외의 경우,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보니까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네요.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천분의 9가 아니라 한쪽에 받는 게 매도인, 매수인한테만 받는 게 천분의 9입니다. 합하면 천분의 18이 되겠죠? 1.8%입니다. 0.9%가 아니라 1.8% 합산하면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천분의 9, 0.9%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 딱 절반만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보수요율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매도인한테 받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거의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내주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들이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러나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압류 등 전부 말소되고 깨끗하다, 건재당 말소되고 없다, 깨끗하다, 이것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계약금, 계약과 관련하여 즉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2억짜리 상가는 0.9%니까 180만원이고요. 3억짜리 주택은 0.4%입니다. 중개보수요율이 시도조례에 의하면 120만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것은 180만원이죠. 상가가 크지만 거래금액이 큰 3억을 기준으로 120만원씩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거래가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해설을 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1000분의 9, 0.9%다. 그러면은 양쪽에 다 받으면 곱하기 1을 하면 1.8%가 되겠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시도조례로. 시도조례는 주택의 경우에는 0.9, 매매인 경우 0.9, 매매 교환의 경우 0.9,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교환이든 모두 1000분의 9, 1000분의 9하고 0.9%하고 같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2문제 정도 계산하는 거 1문제, 일반적인 내용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금지행위는 해마다 출제되는데 한 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자체에서 1문제, 그 다음에 벌칙, 금지행위와 관련된 벌칙에서 1문제, 그 다음에 금지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에서 1문제 해서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죠. 33조 1항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요. 33조 2항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A는 자기의 인척 소유의 주택, 친인척 소유 주택을 인척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직접 거래는 안 되지만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지만 친인척골 중개해도 상관없죠.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인척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잖아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실장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실장은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을 현업에서 실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샀다가 파는 것, 애인 명의로 샀다 파는 것 이런 것은 금지행위 아니죠. 애인이나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기억은 금지행위 아니고요. 니은은 개업공개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F와 계약 체결하였다. 일방 대리네요. 한쪽만 대리했네. 한쪽.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고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지행위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니은도 금지행위 아니고요. 디귿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이 뭡니까? 먼저 의뢰인이 의뢰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뢰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현업에서는 인정작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준수하였지만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그 법정보수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디귿은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금지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금지행위다. 그 다음에 리얼의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겸업을 하는 것이죠. 상가 분양 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분양 대행이라든지 이삿짐센터 알선, 도배업체 알선이라든지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무허가 건물 매매 중개하였다. 예, 무허가 건물이라도 금쟁이 아닙니다. 다만 무허가를 속이면 안 되죠. 무허가 아니다. 허가받은 건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건 금쟁이죠.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입니다. 우리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금지행위는 3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1번인데요. 기억을 보면은 친인척 근무를 중개해도 이거는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는 것만 금지행위다. 니은은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지만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다. 디귿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비록 순가중개계약 내용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리얼에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매매를 중개해도 그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속였다면, 거짓말을 시켰다면 금지행위가 되겠죠. 자, 다음은 실무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닌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 답은 1번이네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제도가 제가 내드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사전교육에는 중개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하지 않는 경우 다시 받아야 되고요.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했다가 다시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이나 사원도.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될 사람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죠. 그 다음에 4번에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이사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임원, 사원, 책임자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 1번이라고 했죠.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5개, 사전교육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은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대신에 만약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취직을 할 수 없겠죠? 고용신고할 때 직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습니다.
자, 교육제도 5개 꼭 비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